스카이라이프.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지입니다. 최근에 취업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은퇴 준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 준비 전문가시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후 준비, 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소장님께서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예, 요즘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네.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까지 닥쳐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바빠졌습니다. 네, 보면 칼럼도 엄청 많이 쓰시고 여기저기 많이 강연도 나가시고 예, 그러신 것 그만큼 같은데 예,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부터 좀 여쭤보자면 예, 우리나라의 은퇴 준비를 점수로 환산을 한다면 예. 몇 점이라고 좀 은퇴가 이제 재무하고 비재무가 있는데 비재무란 건강이라든지 관계 이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건강 같은 이런 쪽은 점수가 70점대로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스스로 점수를 한 매겨보라고 그러니까 대충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들이 한 50점, 54점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은퇴 준비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예, 스스로 생각을 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의 점수를 주는 셈이죠. 그러니까 예. 스스로의 느낌은 우리가 점수를 받았을 때 한 60, 70점 받아도 이게 그냥 그러네 하는 데인데 한 50점 정도라고 매기는 거면은 그 불안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소장님께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떤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서 크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편차는 큰데요. 50점, 뭐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한 70점까지 올라갈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좀 오늘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예. 네, 기대를 하겠고요. 예. 그리고 많은 최근의 보도를 보면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예. 월 300만 원, 400만 원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이만큼씩 준비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소장님이 보실 때 은퇴 이후에 적정 생활자금 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7년 전에, 6년 전인가요? 그때 리포트를 낼 때, 월 300만 원 만들기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많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300만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물가 오르면서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 이제 은퇴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략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만 해도 엄청나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출금 갚고 육아하고 이러다 보면 여윳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은퇴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너무 걱정은 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월 3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월 300만 원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곧 은퇴하실 분들은 국민연금으로 한 150, 60만 원을 사실은 받으시거든요. 근데 만일 맞벌이를 하셨다면 국민연금으로 한 300만 원 혹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준비해야 될 금액이 또 훨씬 적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저축자산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자기의 월급의 한 9%를 국민연금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것도 저축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긁어 모아 보면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국민연금에 우리가 9% 들어가고요. 퇴직연금에 8.33%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IRP하고 이런 쪽에 이제 연금저축 이런 쪽에 추가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 한 10%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합치더라도 자기 전체 연봉의 한 30%를
매년 저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급적 맞벌이로서 이게 그럼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쵸. 국민연금도 곱하기 2, 퇴직연금도 곱하기 2 하니까요.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잘 하시면은 중간에 해지를 해버린다든지 찾아서 다른 데 써버린다든지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노후에 꽤 좋은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면서 원리금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퇴직할 때 정도 되면은 자기의 자산으로 크게 형성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주택연금을 통하면은 지금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한 3억 원 집이면은 한 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나중에 가면 또 뭐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러니까요. 주택도 자산입니다. 이걸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보면은 그래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사실 특별히 준비하고 있었던 건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준비를 하고는 있네요.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게 노후 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개인은 자기가 특별히 준비를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이나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니까요.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줬을 따름이니까요. 이런 것도 사실은 세액공제를 따지자면 수익률이 엄청 높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이걸 가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우리가 3층 보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 개인이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똑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하고 하면은 한 가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은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일본도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노년 빈곤율 이런 게 세계 제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그쪽 이제 세대하고 베이비 부모 이하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쪽 세대는 노후 보장에 대한 3층 시스템 이런 부분이 크게 감안되지 않았을 세대이고요. 베이비 부모 이하 세대는 이제 그게 감안되었고 특히 지금은 이제 40대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도적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좀 하시면은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를 중간에 찾아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연금저축을 많이 해놨다가 중간에 찾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만 좀 하시지 말고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 한 30년, 40년 이 세월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탄탄할 때 가능한 얘기 같아요. 근데 최근 또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은퇴 준비가 뭔가 별도로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맞벌이를 하고 하면 자동으로 은퇴 준비가 되지만 이러다가 뭐 한 달 뒤에 제가 일을 그만둬. 뭐 이럴 경우에는 이 준비를 어떻게 좀 해야 해요? 은퇴 준비나 노후 설계나 뭐 하여튼 라이프 플래닝의 제일 기본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계속 소득이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저축을 해서 자산을 쌓아서 노후에 대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자리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인 것은 뭐 아시겠지만 일자리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럴 때 일단 제도권에 진입을 해라. 첫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으려고 계속 몇 년 놓치다 보면은 제도권에 진입 못하면은 일본처럼 그냥 40대가 되어도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도권에 진입을 하면은 이제 직장을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만큼 이렇게 일자리를 잘 가지고 그것을 또 유지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가 자산 관리를 하고 내가 이걸 어디에 투자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30대, 40대, 뭐 50대도 마찬가지겠죠. 더 중요한 고민은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된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네네. 없습니다.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내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나를 그런 전문성을 만들고 그런 기술을 익혀가게 하고 하는 것. 그래서 나한테 계속 투자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은퇴 준비의 적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네. 사실 이 적기라는 거는 내가 언제 빨리 예. 사회생활을 하느냐, 제도권으로 들어오느냐, 사실 그게 좀 관건이 되겠네요. 자산이 여러 자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돼지, 샘, 아기 돼지, 샘아기처럼 하나, 둘, 셋 하는데 자기는 빼고 샘을 하고 뭐 그런 네, 게 네, 있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인적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인적 자산이 없으면 금융 자산도 축적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적 자산의 가치가 낮아지면은 월 어떤 사람은 150을 벌고 인적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어떤 사람은 월 1000을 벌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가치. 플래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입니다. 예. 그래서 젊을 때는 특히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은 한 60 끝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사장해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네. 한 20년 정도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사회에서 필요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스스로 일찍 직장에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는 자체가 은퇴 준비의 제일 중요한 예. 시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의미로 말하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은퇴 준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30대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결혼해야 되죠. 집 구해야 되죠.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죠. 뭐 이러니까 그런 생활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돈도 안 모입니다. 이때는. 예, 뭐 맞아요. 예, 맞아요. 지출하고. 네. 근데 이제 소득이 좀 많아지고 돈이 좀 비로소 모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40대 들어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쪽의 자산 관리에서 잘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40대 때부터 들어와서는 내가 이 자산의 수익률을 어떻게 잘 좀 높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연금의 삼중 구조가 사실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기본으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항목별로 좀 운영에 있어서 네. 예전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던가 이제 퇴직연금을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원금 보장형, 그러니까 예금형에 많이들 운영을 하고 예, 계시잖아요. 예, 예. 이게 최소한의 안정장치니까 예. 이건 꼭 지켜야 해라는. 예, 예. 그런 관점에서 혹시 이 운용과 관련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예. 어떻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질문을 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연금 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운용하니까 네네.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에서 DB는 모르겠는데 DC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용을 해야 되고 연금저축도 네네. 근데 지금 제로금리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돈의 증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증식되는 투자자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연금 펀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30세에 가입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뭐 25세라고 하면 더 길 텐데요. 뭐 30세, 늦어도 30세 가입한다면은 앞으로 뭐 정년도 늦추고 뭐 이럴 텐데요. 뭐 그러면은 한 65세 정년을 한다 하면 35년 동안 운용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5년이 지나면은 자산이 제일 많이 축적돼 있겠죠. 예. 이걸 이제 죽을 때까지 쓰면서 또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금 펀드라는 것들을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운용하는 기간이 거의 한 60년, 70년을 운용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긴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을 가진. 이런데 1년짜리 정기예금을 이제 넣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미스매치, 잘 안 맞는 것입니다. 예. 뭐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좀 우스꽝스럽게 잘 안 맞는 구조이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곳에는 투자 자산이 제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퇴직연금도 그렇고 연금저축도 그렇고 거의 뭐 70%, 80% 정도가 이제 원리금 네, 보장에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로금리가 돼서 이게 정말 나와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 쪽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공부도 하시고 또 그리고 요즘 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혁신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만 넣어 놔도 평생 관리가 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서식지
예금이라는 서식지 혹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네, 서식지가 네. 있다면은 이 서식지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맞아요. 옛날에 치즈가 없어졌어요. 이제 치즈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제로금리 시대가 빨리 끝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이제 서식지를 옮겨야 되겠다. 치즈가 없어졌는데 내 치즈 어디 갔나 자꾸 이 불평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될 때고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치즈가 없어졌으면은 치즈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근데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예. 퇴직연금을 그 원금 보장형에 지금 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해봤지만 늘 손실을 보다 보니 이게 네. 최후의 보루인 퇴직금만큼은 예. 이게 그래도 원금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근데 이런 분들이 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40대 이상,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런 가치관이 있으실 텐데 예. 지금이라도 저희가 좀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안 하더라도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하나를 좀 여쭈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뭘까 하면은 현금이나 예금입니다. 예. 그렇겠죠. 주식보다는. 네, 맞아요. 그런데 50년 동안 안전한 자산은 뭘까? 물어보면 그게 과연 현금일까 하는 것이죠. 현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맞아요. 가치는 맞아요.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고민을 안 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한 50% 되고 이렇거든요. 인플레이션이 50% 된다면 나의 현금 가치가 50% 떨어졌다는 그렇죠. 소리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닥쳐오고 막 자산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뭐 학자들도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지금 헷갈려 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때는 전방위적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이 1년을 보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50년 동안 계속 현금을 두었다면은 이거는 위험한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50년의 기간을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면은 나의 자산 가치도 오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산이 부동산도 거기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 상품 중에 보면은 리츠라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 자산을 편입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편입하는 것이 우리가 50년이라는 기간 혹은 30년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더 안전한 자산이고요. 주식이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르면은 기업은 가격을 높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건 가격을.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을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도 물가를 좀 그렇죠. 따라가는. 방어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30년, 50년 이렇게 기간을 보았을 때 오히려 위험한 자산은 현금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식지를 지금 상황에서는 꼭 제가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걸 가지고 주식을 해라, 투자를 하라 이렇게는 절대 말씀을 그렇죠. 안 드립니다. 그런데 한 퇴직연금. 30년 이상씩 이렇게 두어야 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운영할 때 보면은 국민연금은 주식도 가지고 있고 대체 투자도 하고 맞아요. 있고 예. 해외 자산도 가지고 있고 네.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서식지를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퇴직연금을 한 번쯤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예, 예. 은퇴 후에 뭐 퇴직연금으로 받지 않고 이거를 일시에 좀 받으셔서 예.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이 예. 많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더 어렵다는 건 아실 거고요. 네. 예, 기존에 잘 되던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하니까 창업에 뛰어들면은 대부분은 소자본 창업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지 뭐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소자본 창업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라드 오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피바다인 그런 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발 소자본 창업은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가면서 말리고 싶다. 이제 다른 사람이 고용을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기를 고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고용이 안 되니까 자기가 고용하는 것인데 자기는 성공하겠지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그렇죠.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그래서 저는 창업하는 것은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것은 인테리어 업자하고 임대업자들의 돈을 불려주는 것이지요.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 사람들만 이제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자기 얕은 전문성을 하나 좀 키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주변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감정 평가사를 저희 친구 중에 하나 따가지고 예, 이제 개인 사무실을 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사정인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것도 거의 프리랜서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지내셨는데요. 폴리텍 대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중앙직업훈련원이었거든요. 그 요즘 인기 좋습니다. 이제 젊은 기술을 친구들뿐만 배워야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또 가서 여기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러는데요. 폴리텍 대학원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제조업체 임원으로 다시 재취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서 어떤 뭐 예를 들어 고정자본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포를 빌려야 된다는 것. 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급적 없는 것. 자기 혼자가 사무실도 되고 직원도 되고 하는 그런 쪽에 그 노후의 직업을 계속 가지시도록 좀 예.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 나는 은퇴하고 나서 전업 투자자가 될 거야. 예. 이걸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시세요? 예. 전업 투자로 모두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많이 이 시장에 있어 봤는데요. 예. 신이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자 시장을 만들었나 보다 할 정도로 네. 예, 내가 정말 잘한다고 교만했다가 여지없이 당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한다고 하는 순간 박살이 나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젊었을 때는 해도 좋습니다. 예. 네, 젊었을 때는 여차해서 돈을 잃으면 자기가 벌면 되니까요. 예, 근데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가급적 여유 돈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더라도 우량 자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좀 해외 자산을 하면서 분산을 하시고요. 이제 해외 자산 투자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투자를, 어느 나라 주식을 사야 되나, 뭐 인도 주식을 사야 될까, 뭐 브라질 주식을 사야 될까 하는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량 국가에 투자하면 됩니다. 선진국. 예, 선진국 중에서 지금 제일 세계에서 잘 나가는 두 나라가 G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미국, 중국이죠. 뭐 그냥 이런 나라들의 주식을 사면 되는 거고요. 꼭 또 나라를 볼 필요 없이 글로벌하게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우량 기업들. 예,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 예, 그 우량 자산을 사시는 것. 리츠를 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부동산 자산이 우량 자산인 것. 예, 최근에 미국 리츠가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는데요. 바로 반등을 해서 거의 더 올라간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리츠 중에서 데이터 센터입니다. 언택트가 딱 되니까 여기까지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괜찮겠다. 그다음 물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병원도 괜찮겠죠. 근데 호텔은 이제 안 좋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리츠도 다양합니다. 그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산도 우량 자산. 예, 그래서 노후에 준비를 하시려면은 우량 자산.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이제 좀 메가 트렌드를 가진 곳. 예. 이제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뭐 지금까지 하신 얘기들의 뭐 총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괜히 좋은 말 했다 또 끝에 가서 안 좋은 말 하고 그러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샤프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되게 하이테크의 파이낸스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은퇴에 관한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제가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은퇴 설계는 판타지랜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판타지랜드에 가보면은 사람이 막 어려워서 굶어 죽게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검을 하나 탁 던져주고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공경에 빠져도 뭐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퇴 준비는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다음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변에서 돈을 툭툭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다
이겨 나가야 될 현실이고요. 몸이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안 아프겠지 했지만은 갑자기 아플 수도가 있고 한 게 은퇴 후의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세상 뭐 그럭저럭 살면 되겠지 하는데 됩니다. 되긴 되는데 노후를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런 게 한 번씩 닥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타지랜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정밀하고 그다음에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좀 주변에 이렇게 전문가가 있으시면은 좀 물어도 보고 예. 뭐 이러시면서 좀 그래서 딱 한마디 은퇴 준비는 판타지랜드가 아니니까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 이후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은 좀 떨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의 은퇴 준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구나라는 깨달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은퇴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